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로자 중에 계속근로자, 즉 1년 내내 항시 일하는 계속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그런 계속근로자는 다음 연도 2월에 연말정산으로서 모든 세금 납부 의무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계속근로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럼 모든 근로자들이 대상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근로자 중에 연도 중에 중도 퇴사한 근로자는 대부분이 퇴사할 때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해서 퇴사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기는 하지만 전체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소득이 낮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도 퇴사하는 경우 1월부터 중도 퇴사월까지 매월 소득세를 뗀 금액이 크지 않다면 퇴사 시에 전체 환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으신 분일수록 중도 퇴사하시는 경우에는 본인 기본공제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표준세액공제 등만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환급받을 세금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모르시고 세금을 환급 못 받으시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죠. 예를 들어서 7월에 퇴사를 하신 경우 7월에 퇴사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쭉 쉬었다. 이러면 이분은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본인의 연말정산 서류, 즉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등등등 다 자료를 첨부하셔서 공제를 받으신다면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대전제가 돌려받을 세금이 있어야 됩니다. 중도 퇴사 시에 받았던 원천징수 영수증에 보시면 결정세액의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5월에 서류를 첨부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잡 쪽의 경우에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투잡은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한다는 건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A 회사에서 근로소득자이지만 B 회사에서도 똑같이 적을 두는 근로소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 이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A, B 회사 모두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내년 2월에 연말정산할 때 두 회사 거를 합쳐서 신고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비밀로 하거나 다른 회사 서류를 받아주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합쳐서 신고 못하신 경우에는 당연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A 회사 하나의 소득만 적용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A, B 회사 소득을 합산하시면 소득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가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를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근로자로 계속 일하고 있어서 내년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끝인가 싶지만 연도 중에 중간중간에 창작 활동을 해서 이모티콘을 팔아서 매출이 발생했다. 또는 디자인을 해서 프리랜서 소득이 생겼다. 이런 3.3% 프리랜서 소득이 있다면 아무리 2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이 프리랜서 소득을 합쳐서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 누진세율이기 때문이죠. 가끔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까먹고 안 하고 계시다가는 세금 추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알바의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 즉 전문가들이 말하는 알바, 아르바이트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확한 의사소통이 없으신 분들이 저는 알바였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는데 돈을 지급하는 상대방 사업주가 말은 알바라고 했지만 근로자로 신고하였을 수도 있고 또는 프리랜서로 신고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반드시 어떤 신고 방법으로 신고를 했는지 보시고 알바, 즉 일용직으로 신고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될 거고요. 프리랜서로 신고하셨다면 당연히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때 프리랜서로 신고되었다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 3.3% 세금을 미리 냈기 때문에 즉 3%는 소득세로 0.3%는 지방소득세로 미리 내셨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대상이거나 간편장부 이런 걸 작성하신다면 얼마든지 내셨던 3.3% 소득세를 일부든 전체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내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잘 따지셔서 5월에 누락 없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을 드리자면 요즘 워낙 많은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광고가 많죠. 그래서 프리랜서들은 3.4% 세금을 무조건 다 100% 돌려받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현혹되시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렇게 다 환급 받으실 수 있는 사업자라면 굳이 그런데 수수료를 주시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5월 신고에서는 세무서에서 예전보다 많은 서비스를 해서 특별히 어려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급이 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더욱 개발이 되겠죠. 즉 환급을 받겠다. 근로소득자 중에도 대상이 되시는 분, 프리랜서 중에도 대상이 되시는 분, 환급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지, 즉 결정세액에 세금이 남아있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하단에 보면 결정세액란에 금액이 있는지 보시고요. 프리랜서는 미리 낸 3.3%가 내가 경비를 얼마나 반영해서 얼마나 환급될 수 있는지 또는 세금을 내는지를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중도 퇴사자 근로자나 또는 프리랜서로서 아무 서류를 안 넣어도 거의 환급이 나오는 이런 분들이 여태까지 귀찮아서 신청을 안 해서 쌓여있는 환급 세금이 많다고 합니다. 잘 신고해서 받아가시고 지금 기한이 지났지만 이렇게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어차피 낼 세금이 없기 때문에 가산세 없이 환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이후에라도 본인 상황을 따져보시고 환급 신청을 잘 하셨으면 합니다.